자, 이번 시간은요, 교재 보시면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 자, 목차 2번이죠. 마샬의 준지대. 준지대는요, 아래 보게 되면 밑줄 되어 있죠. 바로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시장의 단기, 장기 균형에서 준지대는, 다시 말하면 지난주 예시를 든 것이 바로 킥보드 공장. 킥보드가 단기에 엄청나게 큰 돈 벌더라. 얘가 바로 준지대죠. 그래서 준지대는 단기에만 발생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경쟁기업이 참여하니까 점점점 소멸되고 없어진대요. 따라서 준지대는 항상 단기 개념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난주 공부했고요. 3번 보겠습니다. 파레토의 경제지대. 자, 얘도 요즘 지문 잘 묻고 있는데요. 그러면 자, 그걸 1번 보게 되면요. 경제지대와 전용 수입이 나옵니다. 체크부터 먼저 할게요. 1번, 전용 수입은 첫 줄 중간부터 밑줄 하세요.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환하지 않고 현재 용도 그대로 사용되기 위한 최선의 보수 밑줄 하시고. 다음 2번 내려가요. 경제지대는 첫 줄 중간부터 또 밑줄 하세요. 전용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 밑줄. 그리고 2번 내려가죠. 자, 2번은요. 두 번째 줄 보시면요. 굵은 문장이 있죠. 요거 밑줄 하세요.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지대는 커지고 전용 수입은 작아진다. 여기까지인데요. 자, 결론부터 보았는데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교재 군데군데 여백이 있죠. 자, 여백에다가 제가 그리는 그래프를 그대로 옮겨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자, 수요와 공급이 있어요. 수요. 다음에 공급이다. 여기서 시장 원리, 균형 가격 결정이 되고요. 균형량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그림이죠. 그러면 항상 기준은 공급 곡선 기준으로, 공급을 기준으로 공급 곡선 위에 부분이죠. 위에 부분. 위에 부분이 경제지대가 돼요. 아래쪽 부분이 바로 전용 수입입니다. 자, 그림이 더 쉽어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자, 경제지대는 전용 수입을 초과하는 부분, 빗금진 부분입니다. 되시겠죠? 따라서 전용 수입을 초과하는 부분이 바로 경제지대가 됩니다. 그럼 이제 각각 전용 수입이 뭡니까? 이거부터 먼저 봐요. 전용 수입. 책을 보면 밑줄 껐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자, 제가 항상 강의는 화요일 날 촬영을 합니다. 화요일 날. 그러면 이제 제가 공인모에서 화요일 강의를 하게 되면 한 달 강의를 하는 만큼 페이를 받죠. 그러면 이제 페이를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은요. 예를 들면 150만 원 받는다고 가정해봐요. 150만 원. 자, 제가 말하는 페이가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올 시즌 끝날 때쯤 되니까 강의 반응이 좋으면요. 다른 쪽에서 스카웃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그 유명한 EBS. 저도 몇 년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EBS 자, 콜 들어옵니다. 학교는 당신 내년부터 EBS 강의를 해달래. 조건은요. 이걸 더 많이 준대요. 우리 쪽으로 오게 되면 150이 아니고 200만 원 주겠대요. 그러면 저는요. 옮길까요? 안 옮길까요? 여러분이라도 옮기잖아요. 왜? 더 많이 주니까. 더 많이 주니까. 누구든지 옮긴내 말입니다. 예. 대우를 더 많이 해주니까. 그러면 결국 이 조건에서는 저희 학원 원장님이 저를 다른 데로 뺏기지 않으려면 남들 주는 만큼은 봉급을 줘야 되겠네. 얼마 줘야 되죠? 남들 주는 만큼 200은 줘야 되겠지. 남들 주는 만큼 200.
이렇게 준다면요. 저는 굳이 옮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얘가 바로 전용 수입입니다. 전용 수입. 따라서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데로 옮겨가지 않기 위해서 지급하는 최선의 금액, 얘가 바로 저한테는 200이 바로 전용 수입입니다. 그래서 얼마죠? 200만 원. 딴 데 뺏기지 않기 위한 최선의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200을 줘도 안 옮깁니다. 그런데 공인모 저희 학원 원장님이 굉장히 호인이시고 돈도 많습니다 라고 가정해 봐요. 그래서 학교는 당신은 공인모의 기도가 크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해주겠대요. 200이 아니고 봉급을요 300만 원 주겠대요. 300만 원. 제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입이 째집니다. 아시겠어요? 200바라도 안 옮기는데 300을 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자 200에서 얼마를 더 주는 겁니까? 초과 부분이 여기다가 차익이 얼마죠? 100만 원 더 주는 거잖아요. 100만 원. 얘가 바로 전용 수입을 초과하는 부분입니다. 얘가 바로 경제지대. 얼마? 100만 원. 따라서 전용 수입을 초과하는 부분이 바로 경제지대가 됩니다. 자, 이 예를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전용 수입을 초과하는 부분이 경제지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 기울기를 살짝 바꿔볼게요. 파란 기울기, 빨간 기울기입니다. 그리고 파란 기울기, 기울기 아시죠? 가파르면 비탄력적, 완만하면 탄력적이다. 자, 가파르다, 완만하다. 얘는요, 여러분, 저희들 인생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집에서 애들 키우잖아요, 애들. 자, 여러분들 애들 교육을요, 자, 가파르게 파랗게 교육을 시킬 겁니까? 빨갛게 완만하게 시킬 겁니까? 생각해 보시고요. 뿐만 아니고 우리의 인생도 파랗게 살까 빨갛게 살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결론 내려볼까요? 기울기가 가파르면 탄력, 비탄력. 비탄력이죠. 비탄력이면 공급이 흔하다, 귀하다. 귀하다. 얘가 포인트입니다. 가파르면 공급이 귀해요. 얘가 뭡니까? 애들 교육은요, 교육을 신다면 서울대학교.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귀해요, 서울대. 또 어떤 게 있죠? 바로 4차 딸린 자격증이 있죠. 공급이 얼마나 귀합니까? 변호사, 또는 의사,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4차 딸린 자격증은 정말 귀하거든요. 이런 자격을 따는 순간 이 전체 연봉이 몇 억씩 넘어가잖아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은요, 이렇게 공급이 귀하도록 나의 가치를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선생님, 산은 사는데 그러면요,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기를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는요, 자, 현실적으로 많이 뽑아요? 적게 뽑아요? 많이 뽑잖아. 그러니까 중개사는요, 파란 사자가 아니고요, 빨간 사자입니다. 왜? 자기가 흔해 빠졌잖아.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는 여기 들어갑니다. 매년마다 10,000명 뽑고 20,000명 뽑고 너무 많이 뽑아요. 굉장히 공급이 흔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요, 그럼 뭘 말합니까? 전용 수입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중개업해가지고 버는 돈이 없잖아. 돈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인생이 큰 가치가 되려면요, 전용 수입을 초과하는 초과 부분이 있죠. 잉여분. 얘가 커야 됩니다. 얘가요. 얘가 커야지 연봉이 몇 억씩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중개사가 아무리 자격증이 흔하다고 하지만은요, 일단 흔하지만 자격 따세요. 네, 따고 보자. 딴 다음에 나의 능력을 바르게 만들면 돼요.
비록 중개사 자격증은 헌에 빠졌지만 내가 합격해서 이때부터 중개 실무를 아주 특화시켜서 귀하게 만들다. 나는 경매 전문가야. 나는 공장 전문가야. 나는 분묘, 무덤, 분묘 전문가야. 이렇게 특정 부분에 탁월하게 되면요. 이것만 해도 연봉이 막 수억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의 가치는요. 이렇게 가파르게 귀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공급이 귀하다게 되면요. 얘가 뭐죠? 밑에 부분. 얘가 뭡니까? 전용 수입. 전용 수입은 작잖아. 근데 이제 나머지 위에 부분이 전부 다 얘가 전부 다 뭐가 됩니까? 경제지대. 그래서 이제 공급이 귀하다. 4차 달인 자격증은요. 전용 수입은 얼마 안 되는데 이 잉여분이 있죠. 경제지대. 초과하는 부분이 엄청 크니까 연봉 수억이 되는 겁니다. 결론.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전용 수입은 커지게 되고 경제지대가 작아집니다. 이 문장도 미주 껐잖아요. 그래서 미주 껐죠.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지대는 커지게 되고 전용 수입은 작아진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나의 가치를 아주 귀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다음에 4번 볼까요? 4번 보시면요. 생산 요소의 대지성과 도시지대. 자, 이 부분도요. 자, 정리를 하자면, 정리해 볼까요? 이것도 여백에다가 여러분이 그림 그리면서 좀 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그림은 아닌데요. 먼저 지대 그림 아시죠? 그래프. 지대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이렇게. 지대가 나오고 중심지고 거리예요. 그럼 이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대곡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되겠네. 지대곡선. 우하향. 무슨 말이죠? 중심지가 임대료가 비싸고 거리가 멀수록 지대가 점점 낮아진다. 쉬운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무슨 모양? 우하향. 근데 이것을요, 뭘로 설명하자? 생산자의 대지상. 이걸로 똑같이 한번 더 증명해 보자. 그러면 생산 요소 하게 되면요, 세 가지 아시죠? 토지, 자본, 노동입니다. 토지, 자본, 노동 중에서 노동은 뺄게요. 노동은 무시합니다. 무시하니까 뭐가 남았다? 토지와 자본 두 가지가 바로 생산 요소가 됩니다. 토지와 자본. 토지와 자본의 대지성입니다. 그러면 다시 그래프 보시면서 세로 축은 지대인데 지대가 뭐죠? 예. 지대는 돈 받는 거죠. 돈. 자본. 그래서 지대를 뭘로 해석하자? 자본으로 같이 해석하죠. 다음에 거리하게 되면요. 중심지로부터 토지 거리가 멀다 가깝다. 이런 바로 토지를 말해요. 토지. 따라서 토지와 자본의 관계도 결국은 이 우하향 그래프가 나온다는 것을 똑같이 증명을 하자는 말입니다. 계속 설명을 드리자면, 자, 중심지 같으면 쉬운 그림이죠. 이렇게. 자, 중심지 가까이 있으면요. 땅 한 평에 얼마 하더라? 자본이. 얼마? 수천만 원, 3천만 원 합니다. 한 평에 3천만 원. 토지 자본이 한 평에 3천만 원. 1대 3천만 원. 얼마나 땅값 비쌉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토지와 자본의 결합비율이 높다라고 불려요. 결합비율이 높다. 반복합니다. 중심지가 땅값 비싸다. 똑같은 말로 이꼴 토지와 자본의 결합비율이 높다. 똑같은 말입니다. 또 이꼴 똑같은 말로 토지와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 대체성이 크다. 반복합니다. 중심지 땅값 비싸다. 이꼴 토지와 자본의 결합비율이 높다. 이꼴 토지와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에 외곽지를 보기, 외곽지.
외곽지는요, 땅값이 싸지. 그래서 땅 한 평에 얼마 하더라? 평당 30만 원. 비율이 1대 30만 원. 비율이 낮잖아요. 외곽지는 땅값이 싸다. 이것을 똑같은 말로 토지와 자본의 결합비율이 낮다. 결합비율이 낮다. 똑같은 말로 토지와 자본의 대체성이 작다. 따라서 외곽지는 땅값이 싸다 이꼴 토지와 자본의 결합이 낮다 이꼴 토지와 자본의 대체성이 작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도심지는요, 땅값이 비싸니까 땅을 적게 사겠지. 자본을 많이 투입하면요, 토지를 적게 쓴다 말이에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외곽지는요, 땅값이 싸니까 자본을 적게 투입하면서 자, 땅을 많이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반대로 움직이죠. 그래서 이걸 이어니까 반비례 관계 무슨 모양이다? 우하향이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이 책을 보시면 56페이지 4번 생산수의 대체성과 도시지대를 보게 되면 세 번째 줄, 맨 끝에 줄 밑줄 하세요. 우하향 지소선 밑줄. 무슨 곡선? 이거죠. 우하향. 그래서 우하향 지소곡선이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요. 1번, 2번, 3번 중에서 2번 봅니다. 2번. 2번 지문 집중합니다. 도심지 건물이 고층화된다는 것은 땅값 비싸다는 말이죠. 토지와 자본의 결합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높다 동그라미. 예를요, 잘 바꿔서 뭐래요? 도심지 건물이 고층화되는 것은 토지와 자본의 결합이 낮다. 낮다면 틀린 말입니다. 높다는 걸 말한다. 요즘은 잘 나와요. 그리고 또 반복 계속해서 보시면 그리고 토지와 자본의 결합이 높다는 것은 토지와 자본이 대체성이 크다는 걸 말한다. 같은 말이잖아요.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다음에 목차 2번. 도시 공간 구조로는요. 1번 동심원 이론, 한 장 넘겨서요. 선형 이론, 3번 다핵심 이론. 세 가지는 제가 체크해드렸죠. 뭐? 동선다. 그래서 얘는요. 1월달, 2월달, 15강 34분부터 참고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 반복해서 하게 되면 2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분들은 1, 강의를 별도로 참고하시고요. 자, 이상으로 입지선정과 공간구조론을 참 다 끝냈습니다. 끝이 끝났는데요. 그런데 우리 외곽집 보게 되면요. 한 가지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중요한 게. 그 중요한 빠진 게 뭐지? 지금부터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강의 노트 봅니다. 자, 강의 노트 보시면 자, 입지선정 땡땡 뭐죠? 경제 기반 분석. 그러면 이제 설명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참고표 입지 개수가 나와요. 다음 페이지 보니까 두 번째 참고표 경제 기반 성수. 이때 입지 개수가 항상 A급입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입지 개수. 지금부터 입지 개수는 자, 중요하니까요. 반드시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입지 개수. 1번 입지개수 E부터 볼까요? 밑줄 하세요. 지역 산업의 상대적인 특화도를 나타내는 지수 밑줄. 지역 산업의 특화도를 나타내는데 그래서 바로 2번 공식 볼까요? 입지개수 이꼴 분모분자. 공식이 있죠. 지금부터 입지개수를 봅니다. 자, 분모분자인데요. 두 줄 공식 체크합니다. 분모가 전국의 특정 산업 고용비죠. 전국 동그라미, 전국. 분자는요, 지역 동그라미. 그래서 입지개수는 항상 분모가 뭐? 전국. 분자가 지역이다. 여기다가 특정 산업 비율을 넣어주면 됩니다. 따라서 전국에 대한 지역의 비율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자. 자, 자동차 하니까 어떤 직이 떠올라요? 자동차. 예, 울산. 울산은요, 현대차. 현대차가 울산이고 다 먹여 살리잖아요. 그래서 울산. 울산. 울산은요, 자동차가 특화되었죠. 전국의 평균치보다 훨씬 더 발달되었다. 그래서 전국 평균치 산업 비율을, 자동차 비율을 50 잡을까요? 50이다. 울산은요, 굉장히 발달되었죠. 이보다 훨씬 높아야 되겠네. 그래서 90이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의 입지계수는, 자동차의 입지계수는요, 전국 평균치가 50인데, 울산은 특히 발달됐기 때문에 90이다. 이럴 수 있습니다. 얘가 무슨 말이죠? 계산하면 1.8이 나옵니다. 결국 1보다 크잖아요. 입지계수가 1보다 크다는 것은 특화된 산업이다, 낙후 산업이다. 예, 발달이 되었죠? 특화 산업입니다. 특화 산업은 다른 말로 수출 기반 산업입니다. 예를 바꿔볼게요. 예를 바꿨어요. 울산이 아니고 대전이다. 자, 대전은 자동차가 와는 관계가 없잖아요. 대전은요, 자동차 공장이 없죠. 한마디로 소비도시, 소비도시입니다. 대전 지역은요, 자동차가 발달 안 되기 때문에 전국 평균치가 50이면요, 이보다 훨씬 낮아. 30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전국 평균치가 자동차는 50인데, 대전은 자동차가 30밖에 안 된다. 그럼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0.6. 0.6이면 1보다 작겠지. 1보다 작으면요, 특화 산업이다, 낙후 산업이다, 낙후된 산업이다, 낙후 산업입니다. 다른 말로 비수출 기반 산업입니다. 따라서 결론, 입지계수가 1보다 크면 발달이 되었다, 특화 산업. 1보다 작으면요, 낙후되었다, 낙후 산업입니다. 이제 해석을 잘 하시겠죠? 자, 그래서 전국의 지역의 비율인데, 다시 이제 넘어갑니다. 네 줄 공식. 자, 전국의 비율이니까, 비율은 다시 분자 분모 해서, 자, 얘가요, 전국이죠, 분모가. 전국입니다. 전국. 다음에 분자가요, 지역이죠, 지역. 그래서 요 공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조 공식. 항상 계산 문제. 우리 시험은요, 몇 번 나왔다? 6번.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전국의 총 고용인구, 총 고용인구. 다음에 전국의 특정 산업 고용인구입니다. 특정 산업의 고용인구. 다시 지역은요, 지역의 전체 총 고용인구. 다음에 지역의 특정 산업의 고용인구가 됩니다. 그래서 내조들의 공식, 얘를 확실하게 떠올려서 계산 문제 봅니다. 항상 얘가 출제가 됩니다.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요, 계산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강의 노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제가 나옵니다. 예제. 자, 예제를 보게 되면요. 언제 나왔죠? 기출 16회. 처음 나온 문제입니다. 다음 표에서 A 지역, A 동그라미, A만 구하래요. A 지역이 뭐? 부동산 산업, 부서산업 밑줄. A 지역의 부동산 산업의 입지계수를 구하시오. 그러면서 표를 봅니다. 표를 보시면서 먼저 가로 항목 보니까 A 지역, B 지역 전국이 있죠. 그럼 이제 A 동그라미, A 지역만 구하면 됩니다. A만. B는 필요가 없죠. B는 나가래. 다음에 맨 끝에 전국 동그라미. 그러면 이제 A하고 전국 비는데 A는요 분자가 돼요, 분모가 돼요. A 지역이니까 뭐죠? 이거 A 지역. 분자가 되고요. 자, 전국 동그라미. 전국은요 분자다, 분모다? 예, 분모. 전국은 분모. 그래서 표를 딱 보자마자 A는 지역이네, 분자. 전국은 분모네, 분모. 바로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다음에 세로 항목 보게 되면요. 산업이 부산업, 기타 합해서 전체가 나옵니다. 이제부터 표를 보시면서 여기다가 숫자 넣어주면 돼요. 숫자 넣어볼까요? 자, 숫자 넣겠습니다. 자, 전국부터 보자. 전국은 맨 밑에 전체 총 얼마? 총 900이죠. 900입니다. 부동산 산업이 특정 산업이죠. 부동산 업은 몇 명? 500이죠. 500명. 500입니다. 다음에 분자가 지역이죠. A지역. A지역은 총 얼마? 300이죠. 부동산 산업은 얼마? 100이죠. 100. 따라서 숫자만 4개 맞춰서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계산만 남았네요. 다 풀었네요. 약분하죠. 3분의 1. 약분하죠. 9분의 5. 그래서 또 정리하자. 내항끼리 곱하면 분모가 되고요. 외항끼리 곱하면 분자가 되고요. 따라서 분모가 5, 3, 15. 분자가요. 9, 1은 9. 다 풀었습니다. 계산하면 얼마가 된다? 0.6. 0.6. 그럼 얘는요. 1보다 작으니까 어떤 산업이다? 바로 낙부산업이죠. 낙부산업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요. 표를 보고 전국에 대해서 지역을 집어넣자. 이렇게 보게 되면요. 숙달하게 되면 빨리빨리 숫자가 눈에 보이거든요. 자, 지금 이 문제는요. 몇 개를 구했다? 하나만요. 그런데 유의할 점은요. 요즘 우리 시험은요. 한 개는 절대 안 납니다. 요즘 시험은 이제 계속 문제가 이제 어려워지니까, 복잡해지니까, 자, A 산업, B 산업, C 산업, D 산업 몇 개? 하나, 둘, 셋, 넷. 우리 시험은 최고 시험은 크게 하나, 둘, 셋, 네 개. 개수를 하나, 둘, 셋, 네 개 구하시오. 그래서 언제나 우리 계산 문제는요, 한 개만 묻습니다. 네 개를 전부 다 구해라. 항상 이 식에서는 네 개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 답이 나왔죠. 뭐가 중요하다? 속도. 계산 문제는요,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천천히 풀다가 5분 걸려버리면 힘 떨어지는 겁니다. 계산 문제는요, 계속 반복해서 속도를 내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아직까지도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제 카페에서 계산 특강 자료를 딱 못 받았다. 는 분이 계시면요, 참 습관이 굉장히 가난한 습관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면 벌써 버리에 다운받아가지고 지금 매일 문제를 풀고 얘가 바로 합격 습관입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특강 들어보게 되면요, 이쪽에서 4개 걸은 문제가 충분히 소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만 계속 달달 반복하시면 돼. 그래서 계산 특강은요, 계속 제 특강처럼 계속 반복해서 그만 보시면 아주 고속적입니다. 이어서 강의 노트 보시면 또 뭐가 나와요? 경제 기반 성수. 얘도요, 만약 출제가 안 됐다면 저는 이런 설명도 다 빠뜨릴 겁니다. 빠뜨릴 건데, 출제가 되었거든요. 언제? 15회 때. 시험이 어려웠을 때. 출제가 되었거든요. 되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이 나왔다 하면요, 충분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럼 의의부터 볼까요? 의의를 밑줄 하세요. 경제 기반 성수는 의의 밑줄입니다. 기반 산업의 고용 인구 증가가 지역 전체 인구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성수 밑줄. 그러니까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공식 보자, 공식. 공식을 보게 되면요, 경제 기반 성수는요, 분자 분모가 나와요. 분자 분모. 아, 또 공식이 나오네요. 자, 분자가 총고용 인구. 그다음 분모가요, 기반 산업 고용 인구입니다. 기반 산업의 고용 인구. 이런 것도 참 암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3교시 때
강의에다가 착오를 해버렸죠. 암기법을. 그래서 군부대 무슨 사고? 총기 사고. 군부대 총기 사고. 심각하잖아요. 예. 얘가 바로 암기 끝났습니다. 군부대 무슨 사고? 총기 사고. 총기 사고. 그래서 자 총기 하게 되면요. 경제기반 성수를 가린다. 바로 뭐 총기만 떠오릅니다. 참고로 이 성수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뭐 해커스다, 에듀윌이다 또는 뭐 방문각이다 책을 보시면요. 이 공식 더럽게 복잡합니다. 진짜 공식 보자마자 학질대입니다. 정말 복잡해요. 그런데 저는 모든 것들은 줄여서 최대한 단순화시키자. 확 줄였잖아요. 한번 복잡해도 얘가 가성스럽하니까. 뭐든지 공부는요. 단순하게 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책에서 아무리 복잡해도 저는 간단합니다. 뭐 총기 사고 끝. 총기. 바로 뚫립니다. 총기. 그럼 이때 얘가 뭐죠? 기반산업. 요거 따라오시면 돼요. 기반산업이 뭡니까? 얘가 쉬운 말로 주력산업. 울산은 주력이 뭐지? 현대차, 자동차. 그래서 기반산업입니다. 기반산업 인구 나와있죠? 강의 노트에. 더하기 나머지가 비기반입니다. 비기반 산업입니다. 합친 것이 이꼴 전체 지역 산업인구입니다. 전체 지역의 산업인구다 해서 전체 지역의 산업인구. 그럼 숫자 넣어볼까요? 좀 전에 예를 들었는데, 자, 울산 하니까 뭐지? 주력 산업은 뭐라고 했다? 기반 산업이 주력 산업. 자동차. 그럼 울산에 자동차 산업 인구가 10만 명이잖아, 10만 명. 10만 명입니다. 그럼 울산 자동차 빼고 나머지가 전부 다 비교하면 나머지 인구. 나머지 산업이 전부 다 40만 명입니다. 40만 명. 합치니까 전체 인구가 얼마가 돼요? 간단하죠? 50만 명. 자, 따라오셨죠? 울산 지역의 주력 산업은 10만 명이고 나머지 산업이 40만 명이다. 다 합치니까 울산 지역의 전체 산업 인구는 50만 명이 나온다. 따라오셨죠? 여기다가 이제 총기 집어넣어요. 총기 집어넣죠. 기반 산업 몇 명? 10만 명. 총고인구 몇만 명? 50만 명. 얼마나 간단합니까? 50만 명.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이제 총기 하게 되면 성수가 얼마 나왔다? 5가 나왔다. 얘가 바로 경제기반 성수를 가리킵니다. 성수. 우리가 일반 경제학에서 주로 성수. 이 성수가 나왔습니다. 성수 의미는요, 배수. 그러니까 배수 5배를 말해요. 5배. 배수를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은 뭐냐? 성수가 5가 났다면요. 기반산업 인구의 몇 배? 5배가 전체 산업 인구가 된대 말입니다. 그래서 성수가 5라면요. 기반 인구가 10만 명이면 이것의 5배가 전체 산업 인구가 된대. 그러니까 기반산업 인구를 통해서 전체 산업, 총 인구를 알 수 있잖아요. 이를 말합니다. 또 간단히 예를 들어봅니다. 예를 들면, 자, 현대차가 이렇게 합니다. 현대차에서 신입사원 모집합니다. 신입사원. 현대차가 신입사원 모집한다 하게 되면 얘가 어떤 산업이다? 기반 산업이죠. 주력사. 몇 명을 뽑아야지? 1000명. 그럼 얘가 뭡니까? 뽑게 되면 성수효과를 따져보자. 이것이 이제 지킨지 미치는 성수효과, 파급효과입니다. 그러면 1000명을 뽑죠. 그러면 인구가 1000명만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 1000명 뽑게 되면 저희 가족 다 데리고 와야 됩니다. 가족 다 데려오면요. 아파트가 필요해요. 얼마가 필요하죠? 전세대. 그만큼 주택이 필요합니다. 성수효과. 그럼 아파트를 천채 더 지어야 됩니다. 다음에 아파트만 필요합니까? 애들 한둘 있으면 애들도 학원 보내지, 학원.
그만큼 뭐 학원도 더 필요해요. 학원도 숫자가 늘어납니다. 무슨 효과? 성수 효과. 학원만 늘어납니까? 아니지. 가족끼리 김밥집도 가면서 분식집에서 김밥도 사 먹고 짜장면도 사 먹고 말이죠. 그래서 뭐지? 식당. 식당 수가 자꾸 늘어납니다. 무슨 효과? 성수 효과. 그러니까 사 먹기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옷도 사요. 옷도. 뭐? 의류. 무슨 효과? 성수 효과. 다음에 주말 되면 노래방도 가고 라이브 카페도 가고 그러니까 유흥을 즐기자. 그럼 늘어납니다. 결국 이 1000명이 파급 효과는 이렇게 많은 부분의 효과를 증가시키잖아요. 그런데 성수가 5가 나왔죠. 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000명을 뽑았더니 5배 전체가 커지더라 해서 자 기반 산업이 다른 모든 산업에 영향을 주면서 총 몇 배? 5배니까 5,000명의 산업 인구가 늘어나더라. 얘가 바로 경기 기반 성수를 가리킵니다. 되시겠죠? 여기까지. 자, 이상으로 입지계수는 중요합니다. 얘는요, 우리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저희 예학집은 빠져 있어요. 빠져 있으니까 강의 노트로 보충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요 지문에 대한 지문도 있거든요. 기출문장 풀어봅니다. 풀어봐요. 자, 그러면 자, 지문이 몇 번입니까? 4번. 자, 4번 보시면 공업입지에서 총 9번까지 지문인데 1번부터 6번까지만 풀었잖아요. 6번까지. 7번, 8번, 9번 3개 묶어주고요. 요 3개 지문이 바로 하나, 둘, 셋 요거 묻는 겁니다. 입지계수와 성수를 말해요. 자, 전부 다 기출문장입니다. 7번. 입지계수를 통해서 해당 지역의 특화 산업에 특화도를 파악한다. 맞죠? O입니다. 2번. 기출문장이죠. 경제 기반 성수를 통해서 기반 산업의 인구 변화가 총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가 없다가 아니고 있다. 틀렸죠? X. 다음에 9번. 9번도 기출문장.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기반 산업 비율이 클수록 경제기반 성수는 커진다. 10번 보세요. 자, 총기. 요거 보시면서 기반 산업 비율이 클수록 성수는 작아지겠지. 얼마나 간단합니까? 따라서 기반 산업 비율이 클수록 성수는 커진다가 아니고 작아진다. X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기출문장을 확인했습니다. 예. 이상으로 입지 및 공간 구조라는요.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거의 3시간 반 이상 걸렸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보르시 처음부터 다 완벽 정리를 해드렸고 그러면 이제 다음 진도가요. 다음 진도 보시면 정책이죠. 정책부입니다. 자, 정책을 보시면 72페이지죠. 부동산 정책의 의의와 기능. 자, 요거 보겠는데요. 자, 의의와 기능은 제가 1월달, 3월달 수업을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얘는요, 아주 진도상 아주 빠르게 목차만 짚고 넘어갑니다. 바로 문제 풀이로 보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자, 1번, 72페이지. 정부의 시장 개입에는요, 1번 정치적 기능, 2번 경제적 기능. 여러분이 차근차근 봐주시고요. 자, 2번입니다. 시장 개입 방법. 얘는요, 1번 직접 개입, 2번 간접 개입. 1번, 2번 묶어주고 중요합니다. 예, 나왔다. 무조건 득점하세요. 중요합니다. 그러면 직접 개입, 간접 개입도 제가 설명을 계속 반복해 드렸는데 직접 개입은요. 얘를 모두 밑줄하자. 예를 들면요. 동그라미 2번을 모두 밑줄하세요. 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공용개발, 공공토지 비축, 즉 토지은행제도, 공공임대주택, 공공투자사, 도시재개발. 정부가 직접 개입합니다. 2번요. 간접 개입은요. 2번 보게 되면 기업, 니은, 디귿번 있죠. 이것도 제가 암기시켜 드렸죠. 자, 뭐 예쁜 여자 돌리니까 건보조개. 간접 개입은 건보조개. 암기했잖아요. 금융.
보조금, 조, 국세, 지방세, 조세, 개발부담금. 따라서 금보조개 바로바로 돌리시면 문제가 빨리 풀 겁니다. 이렇게 암기시켜 드렸고 3번 내려가요. 토지 이용 규제. 자, 토지 이용 규제는요. 규제는 2번 밑줄입니다. 용도지역지구제, 각종 인허가제도, 개발권 양도제, 바로 이용 규제를 가리킵니다. 이어서 4번하고 5번을 묶어줄래요. 4번, 5번. 4번은 뭡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 5번은요,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 자, 4번은 종류가 많아. 그래서 얘는요, 가볍게 눈도장 찍고요. 정작 5번만 집중하면 되겠네요. 5번 3개 묶어주고요.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 3개 모두 밑줄 하세요.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개발권 양도제 3가지는 빈줄 자주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터는 꼭 기억하시고요. 목차 2번요. 시장 실패하게 되면 네모 2번 내려가요. 시장 실패 원인 하게 되면 암기시켜 드렸죠. 못생긴 외모, 불공정 외모. 그래서 불공정 외모 하게 되면요. 1번 불안전 경쟁시장. 불공정 4번이죠. 공공재. 불공정 정은요. 3번 정보의 비대칭성. 다음에 외모 왜 5번이죠. 외부효과. 2번이죠. 규모의 경제. 그래서 시장 실패하게 되면 불공정 외모 5가지가 있더라. 5가지. 그래서 불공정 외모 중에서도 가장 또 중요한 게 뭐죠? 5번 있죠. 외부효과. 외부효과 하게 되면요. 다음 페이지가 설명이 있는데, 자, 지금 이 내용은요, 간단히 강의 노트 봐요, 강의 노트. 강의 노트 보시면. 자, 강의 노트 보시면 한 번 더 반복 짚고 넘어갑니다. 자, 부동산 정책에서 첫 번째 참고 표시에 정부 개입의 필요성은요, 정치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이 있는데, 경제적 기능은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합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 원인 하게 되면 땡땡, 네모 5개 암기했죠. 어떻게? 불공정 외모 해서 불공정 외모 5가지가 시장 실패가 되고요. 불공정 외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바로 외부 효과죠. 외부 효과. 따라서 참고표를 보게 되면 외부 효과란 1번 의는요.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 활동이 화살표에 네모되어 있죠. 네모가 뭘 메꿔야 됩니까? 시장 X죠. 시장 기구 X입니다. 네모는요. 따라서 어떤 경제 활동이 시장을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면 정의 외부 효과, 나쁜 영향을 주게 되면 부의 외부 효과입니다. 하나씩 봐요. 종류를 보게 되면 표를 보시면서 이것도 1월달, 3월달 계속 반복되니까요. 결과만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왼쪽 정의 외부 효과는 의도하지 않는 유리한 영향을 주더라. 따라서 이를 다른 말로 핀피 현상이죠. 개발 유치 현상입니다. 그럼 다음에 자, 비용과 편익과 생산이 나옵니다. 이때는 예를 뭘 돌리자? 어떤 개인이 자, 사공원, 예를 들면 사공원. 자, 자기 땅에다가 개인 공원 만듭니다. 그러면 내 돈 주고 공원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첫 줄, 내 돈 주고 공원 만들었다. 사적 편익이 커대요. 이렇게 해서 공원 만들었더니 편익은요. 내가 돈 주고 만들었는데 편익은 주민 전체가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편익은 무엇이 크더라? 사회적 편익이 크더라. 내 돈 주고 공원 만들었더니 편익은 남들이 많이 보겠네요. 그러니까 배가 아프죠. 많이 만들어, 적게 만들어, 과소생산 동그라미. 그 정부는요, 좋은 거는 권장하자. 뭘로 권장하죠? 보조금 밑줄. 보조금을 지급해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의 외부 효과는요, 의도하지 않는 손실을 주더라. 같은 말로 님비 현상이죠. 개발 기피 현상입니다. 그러면 다시 예를 들면요, 뭐라고 하죠? 공예성 공장입니다. 공예성 공장. 자, 공장을 지었더니 공예를 마구 뿜어대니까 주민 전체가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주민 전체가 피해가 크다. 무슨 비용? 전체 사회적 비용이 커집니다. 피해가 커요. 편익은 누구만 보더라? 공장만. 그래서 사적 편익이 크다. 내만 이득을 보고 전체가 피해를 보잖아요. 내만 생각하면요, 많이 만들자. 과대 생산 동그라미. 과대 생산. 얘는요, 전체 피해가 크니까 규제하죠. 어떤 규제? 지역지구제 밑줄. 지역지구를 통해서 규제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를 보시면서요. 그럼 이제 요만큼의 문제를 풀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문제 봅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예요. 자, 문제 보시면 마지막 문제 5번이죠. 5번. 다음은 시장 실패와 정부의 개입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럼 이제 1번, 2번, 3번 묶어주고 시장 실패를 묻습니다. 불공정 매물을 묻잖아요. 1번. 시장 기능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소득 재분배, 공공재의 공급, 경제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맞죠? 옵니다. 2번요. 시장 실패 원인은요. 불공정 매물죠. 자, 공급 독점은요. 불완전 시장 맞습니다. 다음에 공공재 맞죠? 완전 경쟁 틀렸죠? 불자가 빠졌네. 불완전 시장이죠. 불자가 빠졌습니다. 틀렸고. 다음에 자, 불공정 외모,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가 나머지는 다 맞는데 뭐가 틀렸다? 완전 경쟁이 아니고 불완전 경쟁이죠. 하나가 틀렸습니다. X. 3번요. 공공재는 뭘 돌리자? 공원, 바다의 등대, 경찰, 치안 이런 공공재는요. 시장에 맡기게 되면 아무도 안 만들어요. 안 만드니까 사회적 양보다 적게 만들죠. 과소 생산 맞습니다. 옵니다. 4번도 빈줄 지문. 외부 효과는 4번부터 8번까지 묶어줘요. 4번부터 8번까지. 4번부터 8번까지 5개 지문이니까 5개 지문이 바로 외부 효과. 항상 A급입니다. 4번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주택 경제활동이 의도하지 않는 결과가 시장기구를 통하여 들렸지. 시장을 통하지 않고. 시장을 통하여 들렸죠. 통하지 않고 다른 주체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X. 다음에 5번요. 자, 5번은요. 외부 불균질을 발생하는 재화의 공급을 시장에 맡기게 되면요. 공해성 공장이죠. 이때는요. 무조건 많이 만들고 보자. 과다 생산 맞죠? 옵니다. 6번요. 정의 외벽을 발생하는 재화는 얘가 뭐죠? 개인 공원, 사공원이죠. 그래서 정의 외벽은 사회적 특정 수준보다 적게 만들죠. 적게 생산 맞습니다. 옵니다. 7번요. 7번. 자, 7번은요. 얘가 7번도 기초문장이네요. 부외 외벽을 발생하는 경우는 규제하죠. 규제. 그래서 세금 부과나 규제 등을 통해서 규제를 하는 만큼 자원 배분의 비효성을 줄일 수가 있다. 맞는 말이죠? 옵니다. 자, 8번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는데 지문 좀 까다로워요. 부외 외벽에 대한 규제는 규제 동그라미 규제. 규제 동그라미. 부에 대한 규제는요.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 문장은요. 여러 가지가 생략이 된 문장입니다. 뭘까요? 자, 이 문장은 이렇게 예를 들어 봅니다. 자, 공장에서 공장. 이 공장이 뭐지? 목재 공장. 그래서 목재 공장에서 정부가 규제합니다. 규제. 규제 동남에 있죠? 규제. 정부가 규제합니다. 어떻게 규제하죠? 자, 니네가 공해를 뿜을 거니까 어떻게 규제합니까? 바로 공해 방지 시설을 설치하세요. 공해 방지 시설. 이렇게 규제합니다. 이거 아니면 공장 못 지어. 그럼 이거 짓는데 돈 많이 들어가죠. 얼마 들어가? 5억 들어가요. 5억 주고 짓습니다. 그러면 5억 들어간 만큼 생산비가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이만큼 비용이 많아졌죠? 생산비가 업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생산비가 높아지면요. 공급이 증가돼요? 감소가 돼요? 예, 공급이 감소됩니다. 이때 공급이 무슨 공급이죠? 목재 공급. 목재 공급이 감소가 돼요. 공급 감소 그죠? 예. 그럼 결국
목재 공급이 감소가 되면요. 목재 값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렇잖아요. 목재 값이 올라가면 이거 갖고 집을 지니까 이가 반영이 된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 하락한다? 주택 가격은 상승하죠. 결론적으로 공장에 대해서 부의회가 이 부의회가 대한 공장을 규제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주택 가치를 상승시키려다 요거 묻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얘가 전부 다 생략이 되어 있거든요. 다시 문장 볼까요? 부에 대한 규제는 주택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O입니다. 이어서 자 9번, 10번 묶어주고요. 9번은 뭐죠? 직접 개입. 10번은요? 간접 개입이다. 9번. 정부가 시장의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을 직접 수행한다. 직접 개입은 공영개발 맞죠? 구획진 사업 직접 맞습니다. 토지은행 맞죠? 보험자주택 정부가 직접 개입하죠? 모두가 O입니다. O. 10번요. 주택에 대한 금융지원, 금보조개 또리죠. 금보조개. 무슨 개입? 간접 개입이죠? 간접 개입이다. 맞습니다. O가 됩니다. O가 됩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 마치겠고요. 자, 이제 마치면서 한 번 더 확인하지만은요. 이제 5월달 거의 다 지나갔잖아요. 5월달 이제 거의 다 마무리인데 아직까지도 계산 문제를 나는 골치 아파 소홀히 한다 하게 되면 나중에 시급합니다. 아시겠어요? 나중에 정말 큰 거 다치는 거예요. 그 전에 현명한 좋은 습관은요. 절대 미루시지 마시고 빨리 프린트 받아서 다운받아 가지고 자 특강도 딱 유튜브 책만 딱 들으면 다 끝나는 거야. 강의 듣는 것보다 여러분이 매일 푸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것만 딱 정리되어 버리면요. 학교로는 점수가 우습게 잘 옵니다. 아시겠어요? 아직까지도 계산 문제를 자 신경 끄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주 안 좋아요. 당장 계산 문제를 내 것으로 만드는데 스타트를 해야 됩니다.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